안녕하십니까. 검찰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성폭력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고소장은 경찰 수사를 개시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무상 유의미한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판결들 중심으로 해서 고소장 작성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적인 법리와 실무상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에는 반드시 피고소인의 행위가 각 구속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매우 넓게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며 반드시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에 포함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추행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사가 실습 중인 수강생의 등 뒤 브레이저 후크 부분을 만지고 팔뚝을 만진 행위. 두 번째, 펜션 관리실에서 동호회 회원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세 번째,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직원을 끌어안고 귀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 네 번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어깨와 손을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 다섯 번째, 함께 귀가하던 중 남자친구가 있다며 뿌리치는 회사 동료 손을 깍지를 끼어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 이처럼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추행의 판단 기준인데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시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실무상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행위의 필요성,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습 중 불필요하게 수강생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에는 해당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어떠한 업무적, 일상적 필요성도 없었으며 오직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입증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히 범행 일시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직결적인 핵심 요소이며 때로는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범죄의식 특정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와 모친의 진술이 범행 일시에 대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특정된 날짜 역시 객관적 상황과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공소 사실에 특정된 범행일에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 능력이나 공소시효와 직접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시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시를 특정하고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은 가장 중요한, 때로는 유일한 직접 증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해야 됩니다. 자,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또 진술의 내용, 논리적 경험, 직상, 합리성, 허위 진술 동기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됩니다. 첫 번째, 일관되고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최초 피해 인식부터 범행의 전후 상황, 가해자의 구체적인 언동,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방식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상세하고 일관적으로 서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행 직후의 대응인데요. 범행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대화 내용,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이 되겠죠. 112 신고 기록, CCTV 영상 확보 요청 등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무고성 고소의 부재인데요.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어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 증거 확보와 제출인데요. 피해자 진술 이후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죄 입증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라든지 녹취록 및 메시지, 그 다음에 목격자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 법무사의 의견입니다. 성공적인 강제추행 고소장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법리적 구속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보이고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서여만 잘 작성된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CCTV,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화하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맞춰 진술을 구성하시고요.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올바른 방향을 경찰이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문서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형사 법률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